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어에서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이진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IPS라는 컨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제가 궁극적으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실제로 IPS라는 게 이제 영어로 하면 IPS지만 한글로 하면은 위협 방어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IPS가 이제 대부분의 회사에 다 가지고 계실 텐데, 그 IPS가 정말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입하고 계신 IPS가 그냥 정부 권고 사항이고 금융감독원 권고 사항이고 이러니까 그냥 도입을 해 놓은 건지, 그리고 도입만 해 놓고 실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왜 그렇다면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IPS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왜 침해 사고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뭔가 잘못됐는지,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하고자 합니다. 그 얘기를 이제 저희가 알기 위해서는 이 IPS라는 놈이 어떻게 위협을 탐지를 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과연 전문가들이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IPS 기능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어떤 기능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일단 침입 방어 시스템, 위협 방어 시스템, IPS라는 그 시스템에 어떤 역할을 해주고 어떤 역할을 해야만 하는 장비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의 이제 정의가 아니고요. 가트너라고 하는 이제 그 시장조사 기관의 정의에 의하면 IPS라는 이 장비는 네트워크 기반 IPS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기존의 보안 장비, 그러니까 방화벽이나 웹게이트웨이 같이 1차 보안 장비에서 탐지되지 않는 그런 어떤 트래픽들을 모두 검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세대 IPS라고 불리는 아주 단순한, 그러니까 스노트 기반의 시그네처 매칭이 되는 그런 1세대 IPS를 우회하는 차세대 위협들, 영어로는 이제 어드밴스드 스레트 그리고 언노운 스레트라고 이제 원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맞춰서 대응 가능하고 탐지 가능한 그런 솔루션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만약에 IPS를 구매하신다면 그런 솔루션들이 이제 도입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벤더들은 NG IPS, 그래서 차세대 IPS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IPS를 지금 시점에서 도입을 한다라는 거는 이런 기능들을 기본적으로는 제공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이제 무늬만 IPS인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여러분들 여기 이제 돌아가셔서 그 회사에서 IPS를 다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텐데, IPS를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조금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우리 회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IPS가 진짜 위협을 잘 탐지하고 우리 운영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주 만족을 하실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문제가 도대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IPS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일단 IPS가 어떤 보안 이벤트를 발생을 합니다, 먼저. 그래서 IPS가 이벤트를 발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벤트를 막 이렇게 띄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문자로도 올 거고요. 뭐 시스로그로도 전달이 되고 이메일로도 전달이 될 겁니다. 이렇게 IPS가 이벤트를 띄우게 되면은 그 다음에 대부분의 회사에서 하는 게 뭐냐면 이 IPS가 띄운 이벤트가 진짜 위협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가리는 작업들이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여기 아마 계신 분들 대부분 공감을 하실 텐데, IPS에서 뜨는 이벤트를 나는 그냥 100% 신뢰한다 라고 하시는 분 별로 없으실 거예요. IPS에서 뜨는 이벤트는 예를 들면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세대 IPS가 처음 나왔을 때는 어떤 경우들이 많았냐면요. IPS가 이벤트를 띄우면 우리가 분명히 내부에는 다 윈도우즈 PC예요. 근데 IPS 이벤트 뜨는 거 보면 뭐 리눅스 관련된 취약점 이벤트가 막 뜨고요. 그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이벤트들이 막 처음에 뜹니다. 그러니까 IPS를 설치하면 대개의 경우 고객들이 최초 설치한 다음에
소위 튜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 환경에 맞춰서 IPS의 룰셋을 튜닝하는 과정을 거치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IPS는 여전히 이벤트를 좀 많이 띄웁니다. 그게 과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안 이벤트가 뜨면 담당자는 이 이벤트를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하냐면은 보안팀 운영 인력이나 혹은 관제팀이나 외부 관제 인력이나 어느 업체나 누가 됐던 간에 이 이벤트들에 대해서 뭘 요청하냐면 이게 진짜 위협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즉 오탐입니까? 정탐입니까?를 반드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 운영 인력이나 비용이나 이런 리소스가 투입이 되게 되죠. 그러면 어떤 오탐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시그네처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오탐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게 시도 때도 없이 나한테 문자로 날라오고 이메일로 날라와요. 자, 여러분들이 IPS를 처음 도입할 때 원하셨던 건 어떤 거죠? 이 이벤트를 신뢰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어떤 해킹의 위협,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 장비가 차단해 주기를 바라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IPS를 도입하신 다음에 처음에는 담당자한테 이 이벤트들이 다 전송되게 해놓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벤트가 너무 많이 오는 거죠. 근데 그게 다 위협이면 상관없는데 실제로 오탐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상당수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어차피 회사에는 보안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그때그때마다 분석하고 이게 정탐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게 기술적으로 쉽지도 않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상당 시간과 리소스 투자가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한정된 보안팀 인력을 가지고 회사에서 보안을 운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탐을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오탐을 발생하는 시그네처라든지 그리고 오탐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그네처들 이런 것들을 오프시키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시그네처만 가지고 운영을 하시게 되냐면은 IPS 벤더들이 얘기하는 그 디폴트 시그네처라는 게 보통 있죠. 이거는 오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 최소한의 룰만 이제 이네이블을 시키고 IPS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IPS를 도입할 때는 데이터 시트나 그 IPS 벤더에서 와서 저희 제품의 특징입니다. 저희 제품의 강점입니다. 하고 소개했던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저희는 언노운을 탐지하는 방식으로 뭐 휴리스틱 엔진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어노멀리 베이스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언노운을 탐지할 수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IPS 벤더가 와서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엔진들을 켜놓고 운영을 해보면 오탐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그런 시그네처들을 전부 다 오프시키고 실제로 오탐이 발생하지 않을 그런 최소한의 시그네처 정도.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는 위협.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판단이 시그네처로 판단해도 오탐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인 그런 것들만 이네이블하고 IPS를 운영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어떤 게 발생하게 되면 미탐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고객들 만나보면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데 예를 들어서 신문에서 무슨 6.25 사태, 3.20 사태 이렇게 사이버 대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어떤 거죠?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막 보안 사고 큰 게 신문에 나면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는 안티바이러스나 IPS 회사가 이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벤더에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그 벤더들은 보통 약점은 감추고 강점만 외부에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자기네가 딱 시뮬레이션 해보고 실제로 고객이 쓸 수 없는 엔진인데 오탐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자기네 IPS에서 휴리스틱 엔진으로 이 위협을 탐지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고객은 그 휴리스틱 엔진이라는 거를 오탐 때문에 실제로는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도 벤더는 상관 안 합니다. 왜냐? 자기의 약점이나 고객의 불편함은 자신들의 마케팅을 하는데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벤더는 뭐라 그러냐면 저희 이거 잡을 수 있어요. 저희 장비 잡을 수 있어요. 이거 신문에 나온 거 저희 장비 다 탐지해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사실. 물론 자기가 그 시그네처를 턴오프 시키긴 했지만 그 턴오프 시키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오탐과 노이즈한 이벤트가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그거를 필터를 하는데 너무 리소스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턴오프 시켰던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벤더는 그거 사실 우리 장비가 잡을 수 있는 건데요. 그 기능을 안 키셔서 그 고객사에서 안 잡힌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담당자 입장에서는 윗분이 물어보시죠. 이제 CIO나 상무님이 물어보십니다. 야, 그거 내가 물어보니까 우리 IPS에서도 잡는 거라면서. 근데 우리 왜 사고 당했어? 그러면 담당자 할 말이 없죠. 그러면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어쩔 수 없이 그 벤더한테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벤더는 그냥 어쨌든 고객이 왜 그거를 못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요. 결론적으로 현재 사용하는 IPS들이 운영시간과 리소스가 낭비되고요. 실제 공격을 미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두 가지입니다. 실제 IPS가 잡을 수도 있는데 잡을 수 있는 건데 이런 오탐들 때문에 시그니처를 턴오프 시키는 바람에 잡을 수 있는 건데 못 잡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IPS가 APT나 언노운 어택들을 탐지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놓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게 공식이 돼버렸냐면 IPS를 가지고 계신 고객들이 IPS는 IPS대로 따로 구매하세요. 그 다음에 반드시 추가 프로젝트로 뭘 진행하시냐면은 APT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세요. 저희가 IPS를 발표했을 때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이런 겁니다. 아까 그 SK 플래닛의 저희 고객께서도 저희 장비 뭐 전셋값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전셋값보다는 조금 쌉니다. 예, 전셋값보다는 좀 싸고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고가의 제품인데 그 고가의 제품이 IPS를 출시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대부분의 고객이나 저희 파트너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이전 부장 우리나라 뭐 IPS 업체 A 회사 거기 10기가 IPS가 얼마인지 알아? 그거 5천만 원이야. 6천만 원이야. 근데 파이어아이가 내가 왜 파이어아이를 사야 돼?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니까요. 근데 저는 그러면 이렇게 여쭤봅니다. 물론 5천만 원짜리, 6천만 원짜리 IPS랑 저희 제품을 비교하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럼 그 5천만 원짜리 IPS 사신 다음에 APT 솔루션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그럼 사야지 그거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IPS가요. IPS의 그 영어가 인트루전 프리벤션 시스템이잖아요. 공격을 막는 시스템인데 그 단어 어디에도 알려진 시그네처만 막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죠? IPS가 KIPS인가요? 노은 IPS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위협을 막아줘야 되는데 사실은 최소한의 아주 시장에 많이 알려진 그런 것밖에 못 막는다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고객은 이거를 위협을 막겠다고 산 다음에 다시 언노운 위협은 다른 장비를 또 사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가 비용의 낭비냐는 거죠. 그리고 두 개의 장비를 따로 또 운영하셔야 되고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 됩니다. 많은 오탐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서 정탐을 찾아내기가 힘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노이즈한 이벤트가 자꾸 뜨니까 그래도 잘 운영해 보려고 처음에 하다 보면은 운영자나 분석가 사람을 새로 뽑기도 하고요. 외주업체 주기도 하고 그래서 막 분석을 합니다. 그러다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최소한의 룰만 설정합니다. 벤더한테 야 오탐 발생하지 않는 룰만 너네가 레코멘드해. 그럼 벤더는 오탐 발생하면 안 되니까 최소한의 룰만 레코멘드 합니다. 그리고서 운영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언론을 탐지하는 휴리스틱 엔진 같은 거 전부 다 오프 시켜버려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언노운 어택, 실제로 IPS가 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게 되고요. APT는 당연히 못 잡고요. IPS가 원래부터 못 잡고. 그러면 IPS를 5천만 원이든 6천만 원이든 사고 구매를 했는데 침해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다 보고를 또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위에서 윗분한테 엄청 깨진 다음에 다시 또 룰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한 3개월 지나면은 또 오탐이 발생하고
이거를 계속 돕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객들은 가면은 IPS 아예 모니터 꺼버리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은 도대체 그 5천만 원은 싸게 산 게 아니고 사실은 5천만 원을 버린 거죠, 그냥. 예산을. 그럼 여러분들이 IPS를 운영함에 있어서 진짜 고민이 뭡니까? IPS를 도입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얘가 운영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안팀에다 엄청난 투자를 해줘가지고 막성 코드 분석가도 뽑아주고요, 네트워크 포렌식 전문가도 뽑아주고, 뭐 네트워크 전문가도 뽑아주고, 보안 전문가도 뽑아주고 이러면은, 그러면 IPS에서 나오는 이벤트를 담당하는 인원만 한 2명, 3명이에요. 그러면 분석할 수 있겠죠. 거기서 나오는 거 분석해서 오탐, 정탐 다 구별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 같은 파이어아이 같은 회사는 보안을 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회사의 주 업무가 보안인가요? 그렇지 않죠. IT 인프라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회사의 주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부서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스갯소리로 IT팀은 돈만 쓰는 애들이다. 벌어오진 않고. 이런 얘기들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 업무는 만약 은행이면은 금융이 주 업무고요. 제조면은 만드는 게 주 업무고, IT팀은 그걸 더 잘 되게 하기 위한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부서다 보니까 보안팀 인원을 굉장히 최소한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막 1명, 2명, 뭐 많아야 3명, 4명 이렇게 있는데 보안 장비는 막 한 10대 개 되죠. 좀 전에 F5 소개에서도 보셨지만 디도스니 L7이니 방화벽이니 뭐니 막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거 그거를 다 오탐 정탐을 구별해야 된다면 정말 그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는 샀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IPS는 왜 이렇게 오탐이 많은 거야? 그래서 위협 방어 시스템이면 진짜 위험한 거 이렇게 탁탁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얘는 뭐 이것도 맞아요. 근데 저는 뭐 이게 왜 이벤트가 떴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제 패턴에 맞으니까 띄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띄운다는 거죠, 얘는. 그리고 IPS를 구매했어요. 윗분들한테 이제 보고서를 올리시면 IPS랑 APT 장비를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예, 더군다나 이게 그 영어로 써놓으면 별 차이도 없어요. 위협 방어 시스템. 둘 다 위협을 방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사실 노운이고요. 얘는 언노운이고요.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힘들죠, 윗분들한테. 그러니까 IPS를 구매했는데도 불구하고 APT 장비를 또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반드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IPS는 업데이트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반드시 그 회사의 R&D 인력을 통해서 패시브하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IPS 장비 도입할 때 기술 검증하거나 소개받을 때 반드시 하시는 게 뭔가요? 거기 R&D 인력이 몇 명 있습니까? 얼마나 빨리 업데이트가 됩니까? 우리가 위협이 뭐 사고가 신문에 나면 그거 몇 시간 안에 업데이트 해줄 수 있습니까? 이거 반드시 물어보시잖아요. 그거 확인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320 사태가 났어요. 그래서 막 옆집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PC 포맷되고 막.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회사에 납품한 보안 업체들한테 다 전화해서 우리 장비는 이거 탐지할 수 있나요? 이거 물어보시잖아요. 안 되면은, 안 된다 그러면 그거 언제까지 업데이트 되나요? 그래야 빨리 위에다 보고하시잖아요. 이거 지금은 안 되지만 내일 저녁까지 벤더에서 업데이트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시잖아요. 그리고 IPS를 도입한 회사가 없는 회사가 없는데 근데 맨날 사고는 난단 말이죠. 위협 방어 시스템인데 위협 방어 시스템을 10기가짜리 20기가짜리 이런 거 다 구매했는데 근데도 침해 사고는 매일매일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탐을 줄이고 싶은데 오탐 줄이다가 진짜 공격 놓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진짜 만약에 어떤 IPS가 있는데 스스로 언노운에 대한 패턴을 지가 스스로 만들고요. 사람이 만들어서 R&D에서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는 게 아니라 장비가 언노운 트래픽이 들어오면 지가
언노운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진짜 언노운 새로 발견된 위협이다 그러면 지가 스스로 그거를 IPS 룰셋으로 만들고요. 그런 IPS가 만약에 있다면 또 스스로 위협을 분석을 한 다음에 이거를 맨날 이벤트 띄워서 사람이 이게 정탐인지 오탐인지 가려주는 게 아니고 장비가요. 스스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거는 이벤트가 패턴이 맞아서 뜨긴 떴는데 이거는 내가 분석해 보니까 얘는 진짜 정탐이고 얘는 오탐일 확률이 있고 이거를 다 장비가 만약에 분석해서 알려줄 수 있다면 그리고 세 번째 전 세계 최고 또 최대 APT DB와 침해 대응 정보가 우리 회사에 다 있다면 예를 들면은 미국 FBI 애들이 가지고 있는 DB APT 그룹에 대한 DB 이런 거 우리 회사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 드시잖아요. 그죠? 미국의 무슨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방대한 APT 그룹에 대한 DB 그 시그네처, 패턴 그거 다 우리한테 있었으면 근데 그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만약에 그런 IPS가 있다면 그리고 IPS 사고 또 별도의 APT 장비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장비에서 그런 모든 위협들을 다 탐지해주고 APT와 언노운까지 탐지 및 차단까지 해줄 수 있다라면 그래서 진정한 노운 IPS가 아니라 진정한 위협 방어 시스템이 완성이 된다라면 그렇다면은 충분히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겠죠. 정말 이런 게 있기만 하다면요. 그래서 바로 저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관점에서 파이어아이가 IPS를 다시 개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때까지 IPS가 있는데도 맨날 뚫리고 APT 언노운은 탐지 못한다 그러고 오탐 정탐 구분하기 힘들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IPS 벤더들이 요새 들어서 하는 게 저희 IPS 사시면은 뭐 자산 관리가 돼요. 뭐 이런 거 위협 방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 뭐 IPS 사서 자산 관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 뭐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 때문에 사야 되거나 사지 말아야 될 건 아니죠. 바로 그런 고민에서 시작한 게 MVX IPS라는 파이어아이 제품입니다. 파이어아이 MVX IPS는 기존에 이제 파이어아이 설명을 이제 쭉 들으셔서 알겠지만 파이어아이는 기본적으로 내부에 어떤 이 파이어아이 장비를 지나치는 모든 트래픽에 대해서요. 이거를 가상머신 기반으로 실제 실행시켜보고 리플레이 시켜봐서 이게 진짜 위협인지 아닌지를 검증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파이어아이의 원천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 가상머신으로 분석한다는 게 마치 뭐랑 똑같으냐면요. 파이어아이 장비 하나에는 최대 192개의 가상머신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192개의 가상머신이 뭐랑 똑같냐면 192명의 악성 코드 분석가를 여러분들이 고용하신 거랑 똑같아요. 물론 사람의 정확도보다 높진 않지만 사람의 정확도가 100이라면 이 가상머신이 분석하는 정확도도 80% 이상 됩니다. 그러면 192명의 이 장비 하나를 삼으로써 192명의 악성 코드 분석가를 실제 고용하는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어아이의 기본 아키텍처는 뭐냐면은 MVX IPS에 어떤 위협이 발생을 하면 IPS로 이거를 그냥 바로 이벤트화 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 파이어아이 장비 안에 있는 192개의 가상머신이 그걸 진짜 다 한번 실행시켜 보는 거예요. 전부 다. 이벤트가 떴어요. 이벤트가 떴는데 그냥 고객한테 띄워주면 기존의 IPS랑 다를 게 없잖아요. 노이즈한 그런 이벤트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상머신에서 다 실행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1000개 떴는데 내가 가상머신에서 다 실행해 보니까 그 중에 실제 실행됐을 때 위협인 거는 100개입니다. 이거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탐을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획기적으로. 그러면서 기존의 APT 대응 체계에 대한 기술은 그대로 가져가고요. 그래서 아주 낮은 오탐률을 가지고 진짜 위협 차단 시스템이 띄우는 이벤트를 운영자가 바로바로 신뢰할 수 있게 이거는 파이어에서 IPS 시그네처에도 매치가 됐고
그리고 VM에서 확인했을 때도 얘는 위협이 맞다 하면은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APT 시장에 약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은 그대로 IPS 안에 녹아서 제공이 되고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때까지 모든 IPS는 외부 R&D에서 사람이 개발해서 패턴을 업데이트 시킨다 그랬죠. 파이어에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가상머신이 들어오는 트래픽을 분석을 다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이때까지 IPS 패턴에 없던 새로운 언노운 위협을 탐지를 하면요. 그거를 자동으로 시그네처화 시킵니다. 실시간으로. VM이 가상머신이 분석을 끝내는 순간 마치 백신 회사의 분석가가 자기가 하나를 분석하면 백신의 패턴 업데이트 하듯이 가상머신이 똑같이 실시간으로 분석이 끝나는 순간 자동으로 시그네처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그리고 파이어의 파이어와 맨디안트라는 이 같은 회사는 잘 아시겠지만 미국 CIA, FBI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뭐 경찰청, 검찰청 이런데 키사 이런 데와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DB 그거 실시간으로 다 제공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다르냐? 오탑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기 때문에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이벤트를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또 위협에 대한 가시성을 띄우겠다는 겁니다. 기존의 IPS는 그냥 얘가 패턴에 매치됐어요 라고 띄우는데 그게 아니고 얘에 대한 실제 통신한 피켓 내역, 필요하면 메모리 덤프, 가상머신에서 실제 메모리 덤프까지 그리고 악성 코드 그 자체, 바이너리까지 이런 추가적인 분석에 필요한 그것도 증빙이 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함께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노운 위협에 대응할 수 있고요. 운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또 가상머신이 만들 때마다 분석할 때마다 새로 실시간으로 시그네처를 만들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패턴 업데이트를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기반해서 실시간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파이어의 IPS가 실제 커버할 수 있는 커버리지가 어디냐? 실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즉 사용자 PC단에 들어오는 위협을 커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버 쪽으로 들어오는 위협도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스카다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폐쇄되어 있는 산업 시스템에도 저희가 시그네처와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안드로이드 CNC가 안드로이드 모바일이 외부 CNC와 통신하는 것들 여기에 대한 패턴과 시그네처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PT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모든 것에 파이어와 맨디안트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인텔리전스를 실시간으로 모두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제공이 될 텐데요. 보시면은 어떤 이벤트가 뜨게 되면은 이벤트의 이름과 그게 어떤 CV 넘버에 의해서 유발됐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또 밑에 설명을 보시면 이게 어떤 APT 캠페인에 사용이 됐었고 어떤 APT 그룹에 의해서 사용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APT 그룹의 타겟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띄워줄 수 있는 거는 인텔리전스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아침 세션에서 들으신 것처럼요. 예,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여기서 패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또 어떤 위협이 발생했을 때 PC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IOC라고 그러죠. 감염됐다는 그 표시 인증 그런 게 요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은 그 PC가 실제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컨펌하실 수 있겠습니다라는 정보도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얘의 라이프 사이클 어떤 식으로 전달되는지 얘는 일반적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전달되는 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메일 시스템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정보들은 인텔리전스 없이는 불가능한 정보들이죠. IPS가 있다라면 오탐을 없애서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실 수가 있을 거고요. 내부 침투에 성공하는 위협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또 글로벌 인텔리전스가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공격하는지 알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패턴이 자동 생성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벤더한테 몇 시간에 한 번씩 되세요.
패턴 업데이트, R&D 인력이 몇 명이세요? 이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실제 유즈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 MVX IPS에 뜬 이벤트입니다. 여기 감염된 사용자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IPS 패턴에 매칭된 사용자들이 옆에 IPS라는 버튼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럼 이 사용자를 한번 볼까요? 10점, 10점, 100점, 35라는 이 사용자는 실제 4개 이벤트가 떴고요. 3개의 감염 관련된 악성 코드가 있었고, 하나의 외부 접속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한번 들여다보죠. 이 사용자에 대해서 열어보니까 악의적인 행위가 이 사용자한테 있었느냐? Yes. 그래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봤더니 웹을 통한 익스플로잇에 의해서 감염됐고요. 그 다음에 콜백이 발생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밑에 IPS 시그네처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악성 코드가 전달된 방법은 이미지 파일, 그림 파일을 가장한 실행 파일이다. 그리고 감염이 유발된 사이트 주소는 여기다. 이런 정보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열어서 보면 실제 IPS 패턴이 어떤 거에 매칭됐는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CV 넘버가 어떤 건지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 IPS 이벤트와 VM 분석 결과를 같이 보여줌으로 인해서 악성 U4G 주소를 정확하게 찍어주게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이때까지 IPS들은 대부분 이 정보만 제공을 했는데 추가적인 분석이나 증빙 자료를 위해서 이 이벤트에 대해서 실제 사용자가 일으킨 피켓 파일 전체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VM에서 실제 검증을 위해서 실행시켰을 때 발생하는 모든 트래픽에 대한 것도 피켓으로 제공을 합니다. 또 악성 코드 바이너리 그 자체도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가상머신을 통해서 실제 IPS 이벤트를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행위 기반으로 이게 실제 위협이다라는 거를 컨펌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외부 접속한 흔적을 봤더니 어떤 곳으로 접속을 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염이 성공했다라는 거를 한눈에 직관적으로 컨펌할 수가 있는 거죠. 재밌는 게 저희가 이제 IPS 관련해서 베타 테스트를 하면서 재밌었던 게 있는데 그러면은 얘가 기존 IPS랑은 다르게 APT에 대한 탐지율이 어떠냐. FireEye가 가지고 있는 APT 탐지 능력, 거기에 탐지된 이벤트들, 여기 실제 한 고객사에서 제가 해온 건데요. 이 고객사 같은 경우에 2주 동안 저희가 테스트를 했는데 8개의 APT 어택이 발견됐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IPS 시그네처의 탐지율을 봤더니 제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IPS 시그네처가 되게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시스코나 이런 데랑 탐지율이 거의 똑같거나 1% 미만으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다고 보는데 실제 여러분들 IPS가 탐지 못하는 카바리지가 굉장히 넓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FireEye MVX IPS를 운영하실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부가적으로 딸려가는 거는 맨디안트와 FireEye라는 월드 넘버원의 인텔리전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국가기관들, 그리고 미국에서 CIA, FBI 이런 데들이 모두 배워가고 사가려는 그 인텔리전스가 여러분들이 장비를 사시는 순간 그 장비에 지속적으로 매 시간마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서버는 물론 스카다 시스템 같은 폐쇄망까지 커버할 수 있는 어드밴스드한 시그네처를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시그네처들을 모두 가상머신 기반의 탐지를 통해서 오탐을 없애드리고 APT 공격까지 커버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아키텍처를 통해서 1% 미만의 오탐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위협 방어 시스템이 어떤 이벤트를 발생했을 때 그대로 신뢰할 수 있고 그걸 그대로 조치해도 무방할 정도의 신뢰도 높은 이벤트를 제공해서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드릴 겁니다. 그리고 패턴 업데이트는 더 이상 사고가 날 때마다 벤더에 전화해서 우리 거 이거 돼요 안 돼요? 언제 업데이트 돼요? 이런 거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가상머신이
여러분들의 네트워크의 트래픽에서 언노운 공격을 배워와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시그네처화 시켜서 업데이트 시키는 형태로 그렇게 실시간 자동 업데이트 기능까지 같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처음에 드렸던 질문과 명제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천만 원짜리 IPS를 구매해서 모니터를 꺼놓고 운영하지 않고 모든 시그네처를 턴오프해서 실제 위협을 탐지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침해 사고가 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APT 솔루션을 사겠다고 기한을 올려서 사서 얘도 운영해야 되고 얘도 운영해야 되고 이런 상황과 하나의 장비에서 IPS 시그네처를 전부 다 사람이 확인하는 것처럼 VM에서 실제 위협인지 아닌지 다 확인해서 그거를 실제 오탐과 정탐과 상중하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을 해서 위협도를 나눠서 제공하는 장비 그리고 거기에 APT, 언노운까지 커버를 하는 것과 아직도 두 개가 얘는 반값이니까 얘가 더 싸다. 비용 낭비다.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실제 위협 탐지 시스템과 위협 방어 시스템은 실제 위협을 탐지할 수 있어야 되고 위협을 방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APT라는 게 별도의 위협이 아니고요. 노운이라고 해서 얘는 또 별도의 위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를 위해서 이 장비를 사고 얘를 위해서 이 장비를 산다는 건 넌센스죠. 하나의 장비에서 이것들을 모두 커버하는 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안 시스템과 보안 솔루션에 적용하셔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